키 작은 동양 인연이라며 얼굴에 음료수 테러까지 받은 대한민국 707 여장교. 자신을 모욕한 미군 최정예 델타포스를 실력으로 완벽하게 참교육하고 존경을 받아내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짙은 녹색 전투복 위로 각국의 국기를 부착한 여성 군인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아시아의 태평양 지역 5개국 최정예 여성 특수요원들이 참가하는 합동훈련 발키리 쉴드의 서막이었다. 미국, 호주, 태국, 필리핀, 그리고 개최국인 대한민국. 세계 군사력의 정점에 있는 국가들의 자존심이 걸린 이 훈련에 각국은 최고의 인재들을 파견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단연 미합 중국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통칭 그린벨의 소속의 제시카 밀러 대위와 메건 킴벌 중이었다. 180cm에 육박하는 장신의 다부진 체격, 여유로운 미소까지 머금은 그들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손을 흔들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 뒤로 다른 국가의 참가자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장내에는 순간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팀을 이끌고 나온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강은하 대위는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눈에 띄게 작은 체구였다. 프로필상 162cm. 근육으로 다져진 단단한 몸이었지만 서구의 장신 요원들 옆에 선이 유독 왜소해 보였다. 그녀의 어깨에 부착된 707이라는 숫자와 검은 베레모는 그녀가 어떤 군인인지 증명하고 있었지만 몇몇 외신 기자들은 노골적으로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수군거렸다. 저 작은 체구로 특수요원이라고. 707의 선발 기준이 생각보다 낮은 것 아닌가. 아시아인들의 체격적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건가. 강은하 대위는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묵묵히 받아내며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8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참가자 전원이 버스에 올라 훈련 장소인 경기도 평택의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향하는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계속되었다. 특히 미군 팀의 제시카 밀러 대위는 의도적으로 강은하 대위의 심기를 건드렸다. 헤이 코리아.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제시카는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껌을 짝짝 씹으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물었다. 강은하는 짧게 대답했다. 강은하 대위다. 강 대위. 당신네 부대 707이라고 했던가? 아시아에서는 꽤 유명하다고 들었어. 하지만 여긴 월드 클래스들이 모이는 곳이야. 당신 같은 리틀걸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군. 리틀걸. 명백한 조롱이었다. 버스 안에 몇몇 미군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은하는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런 식의 무시는 익숙했다. 처음 군에 입대했을 때부터 특전사에 지원했을 때, 그리고 707 대테러 전문 요원이 되기까지 그녀는 늘 자신의 체격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말 대신 실력으로 증명해왔다.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숙소 배정과 장비 점검을 마친 뒤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에 모였다. 낯선 환경과 앞으로의 험난한 훈련에 대한 긴장감 속에서도 각국 요원들은 서로를 탐색하며 조심스럽게 교류를 시작했다. 하지만 미군 팀이 앉은 테이블 주변에는 유독 차가운 기류가 흘렀다. 강은하 대위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고 있을 때 제시카 밀러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손짓했다. 이봐, 리틀걸. 여기 와서 앉지 그래? 동맹국끼리 친하게 지내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친근함 대신 가시가 돋쳐 있었다. 강은하는 잠시 망설였지만 피하는 것이 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그들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출신이라는 메건 킴벌 중위가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정말 작네. 우리 부대에서는 의무병도 당신보다는 크겠어. 키도 작은 동양인이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군.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발언이었다. 강은하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정을 잃지 않고 식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그들의 오기를 자극한 것일까. 제시카가 들고 있던 콜라 컵을 강은하 쪽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이봐, 대답 좀 해보시지. 기분 나쁜가? 아니면 너무 긴장해서 말도 안 나오는 건가? 이런 훈련 처음 아닌가? 훈련 경험은 충분하다. 걱정할 필요 없어. 강은하의 간결하고 차가운 대답에 제시카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제시카가 몸을 크게 비트는 척하며 들고 있던 콜라 컵을 그대로 강은하의 얼굴을 향해 쏟아부었다. 어머, 미안. 실수였네. 차가운 콜라가 얼굴과 군복을 적셨다. 끈적한 액체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멈췄다. 모든 시선이 그 테이블로 집중되었다. 명백한 모욕이자 의도된 도발이었다. 누구라도 분노를 터뜨릴 상황. 미군들은 강은하가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 예상하며 흥미롭다는 듯 지켜봤다. 하지만 강은하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에 묻은 콜라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동작에는 분노나 당황스러움 대신 상대를 압도하는 섬뜩할 정도의 침착함이 깃들어 있었다. 콜라를 모두 닦아낸 그녀는 젖은 손수건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제시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식당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는 훈련장에서 받도록 하지. 당신의 실력과 함께. 그 말을 마친 강은하는 더 이상 미련 없다는 듯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제시카의 얼굴이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자신이 던진 모욕이 상대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유치함만 드러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식당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훈련 총교관, 미 해군 특수전 개발단 네이비실 출신의 20년 베테랑 마이클 불독 로드리게스 상사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턱을 쓰다듬었다. 그는 수많은 전장을 겪으며 수천의 군인을 봐왔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군인은 전장에서 가장 먼저 죽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눈에 지금 막 식당을 나서는 저 작은 동양인 여군은 이미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보였다. 발키리 쉴드의 첫 공식 훈련은 사격술이었다. 캠프 험프리스 내에 위치한 최첨단 사격 훈련장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복합적인 코스로 설계되어 있었다. 단순히 서서 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동하며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정확한 사격을 요구하는 실전적인 훈련이었다. 사격장에 도열한 5개국 요원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메건 샤프 킴벌 중이었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라는 경력은 그녀의 이름 앞에 붙는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었다. 그녀는 K2 소총을 처음 잡아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 몇 번의 시험 사격만으로 총기의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 없는 교과서 그 자체였고 격발 순간의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역시 샤프야. 저 실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지. 제시카 밀러는 자기 일처럼 어깨를 으쓱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강은하에게 머물렀다. 어제 식당에서의 일 때문인지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첫 번째 훈련은 정밀 사격이었다.
100m에서 300m까지 거리가 다른 표적들을 지정된 시간 안에 명중시켜야 했다. 매건 킴벌이 첫 번째 사수로 나섰다. 탕, 탕, 탕. 고요한 사격장을 가르는 총성과 함께 모니터에 표시된 표적의 중앙에 정확히 탄착군이 형성되었다. 결과는 만점. 지켜보던 교관들과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매건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다음 사수인 강은하를 쳐다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마치 어디 한번 해보시지라고 말하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다. 강은하가 사선에 섰다. 그녀는 매건처럼 크고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몸을 최대한 낮추고 총기와 몸을 밀착시켜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처럼 만들었다. 그것은 정적인 사격보다는 역동적인 전술 상황에 최적화된 실전 사격술 자세였다. 자세가 저게 뭐야? 기본도 안 되어 있군. 미군들 사이에서 비웃음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교관 로드리게스 상사의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강은하의 자세가 단순한 사격 선수의 자세가 아닌 수많은 전투 데이터를 기반으로 완성된 생존을 위한 자세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사격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 강은하의 눈빛이 변했다. 고요했던 호수 같던 눈동자는 먹이를 포착한 맹수의 것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사격은 매건처럼 우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훨씬 더 빠르고 간결했다. 타탕, 타탕, 타타탕. 짧게 끊어지는 총성은 마치 하나의 소리처럼 이어졌다. 호흡, 조준, 격발. 세 가지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갔다. 모니터의 결과가 표시되었을 때 사격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만점. 매건과 똑같은 만점이었다. 하지만 점수는 같았을지언정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 강은하는 매건보다 1.5초나 빠르게 사격을 마쳤다. 정밀함과 신속함을 모두 잡아낸 실로 경이적인 사격술이었다. 매건 킴벌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최고 기록에 근접한 속도로 처음 만져보는 총기로 만점을 쏘아낸 저 작은 동양인 여군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자부심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두 번째 훈련은 스트레스 상황화 전술 사격. 심박수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적과 아군 표적을 식별하여 사격하는 훈련이었다. 참가자들은 200m를 전력 질주한 뒤 곧바로 사선에 서야 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총구를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하지만 강은하는 달랐다. 전력 질주를 마친 그녀는 사선에 서자마자 자신만의 독특한 호흡법으로 단 몇 초 만에 격해진 심박수를 안정시켰다. 707에서 혹독하게 훈련받은 전투 호흡법이었다. 적 표적 출현. 교관의 외침과 함께 인질 뒤편으로 적 표적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강은하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탕, 탕. 그녀의 총알은 인질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지 않고 정확하게 적 표적의 미간과 심장을 꿰뚫었다. 이어진 돌발 상황에서도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적과 아군을 구별해내며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 사격장을 가득 채웠던 비웃음과 의심은 어느새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특히 매건 킴벌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사격은 통제된 환경에서 최고의 점수를 내기 위한 스포츠였다. 하지만 강은하의 사격은 생과 사가 오가는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투 기술 그 자체였다. 차원이 달랐다. 모든 훈련이 끝나고 장비를 정비할 때 매건이 조용히 강은하에게 다가왔다. 아까 그 호흡법 뭐지? 강은하는 총기를 정비하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707에서 배운 전투 호흡법이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신체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이지. 가르쳐 줄 수 있나? 매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순수한 군인으로서의 호기심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강은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렵지 않다. 알려주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제시카 밀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사격 하나 잘했을 뿐이라고, 아직 체력과 전술 능력이 남아있다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저 작은 동양인 여자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사격 훈련 다음 날 참가자들에게는 산악급속 군장 행군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 캠프 험프리스 인근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 설정된 15km 코스를 20kg의 완전 군장을 착용한 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주파해야 하는 극한의 체력 시험이었다. 출발선에 선 참가자들 사이에서 제시카 밀러 대위의 존재감은 단연 독보적이었다. 긴 다리와 폭발적인 근력을 자랑하는 그녀는 이 종목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 그녀는 출발 신호가 울리기 전부터 스트레칭을 하며 강은하를 향해 도발적인 시선을 보냈다. 마치 내 작은 다리로 날 따라올 수나 있겠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제시카는 마치 스프린터처럼 뛰쳐나가며 선두 그룹을 형성했다. 예상대로 초반부터 압도적인 스피드였다. 반면 강은하는 선두 그룹에 합류하지 않고 중위권에서 자신만의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마라토너처럼 초반 오버페이스를 경계하며 힘을 안배하는 노련한 전략가의 그것이었다. 저것 봐, 벌써부터 뒤처지기 시작하잖아. 체력은 어쩔 수 없지. 제시카는 뒤따라오는 동료에게 말하며 득의양양하게 웃었다. 코스는 초반의 평지를 지나 점점 가파른 오르막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의 등에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거친 숨소리가 숲을 가득 메웠다. 선두를 달리던 제시카의 속도도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은하의 페이스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일정한 보폭과 호흡을 유지하며 마치 기계처럼 묵묵히 언덕을 올랐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오히려 가파른 산악 지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무게 중심이 낮아 안정적이었고 바위와 나무 뿌리가 얽힌 험로를 성큼성큼 나아가는 장신 요원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장애물을 통과했다. 어느덧 코스의 절반이 지났을 때 강은하는 선두 그룹을 따라잡고 제시카의 바로 뒤까지 바짝 추격했다. 자신의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발소리에 제시카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분명히 멀찌감치 따돌렸다고 생각했던 리틀걸이 유령처럼 자신을 뒤쫓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젠장! 제시카는 속도를 더 내려 했지만 이미 지친 다리는 그녀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예고도 없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땅은 진흙탕으로 변했고 시야 확보도 어려워졌다. 악천후 속에서 참가자들의 대열은 흩어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강은하에 앞서가던 필리핀 팀 소속 요원 한 명이 지늘게 미끄러지며 균형을 잃고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악! 짧은 비명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 순간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기록 단축을 위해 사고를 애써 외면하고 자신의 길을 갔다. 훈련은 경쟁이었고 남을 도울 여유 따위는 없었다. 제시카 역시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선두를 지키기 위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강은하는 달랐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코스를 이탈하여 비탈길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괜찮나? 대답해.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비명에 가까운 신음이 젖은 숲속에서 울려 퍼졌다.
강은하는 즉시 등에 맨 군장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로프와 구급낭을 꺼냈다. 그녀는 능숙하게 로프를 주변의 튼튼한 나무에 고정한 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비탈길 아래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빗물에 젖은 흙과 바위는 매우 미끄러웠지만 그녀의 동작은 마치 산악 전문 구조대원처럼 침착하고 정확했다. 몇 분 후 그녀는 발목이 부러진 채 고통스러워하는 필리핀 요원을 발견했다. 정신 차려라. 내가 도와주겠다. 강은하는 신속하게 부목을 이용해 부상당한 다리를 고정하고 지혈 조치를 했다. 그리고 자신의 무전기를 이용해 정확한 좌표와 상황을 훈련 본부에 보고했다. 여기는 대한민국 강은하 대위. 조난자 발생. 위치는 즉시 의료팀 지원 바란다. 그녀는 구조팀이 올 때까지 부상당한 요원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방수 판초를 덮어주어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 그녀는 이미 순위 경쟁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눈앞의 전우를 구해야 한다는 군인으로서의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얼마 후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제시카는 자신이 우승했다는 기쁨도 잠시 사색이 된 교관들로부터 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구조팀과 함께 부상당한 필리핀 요원을 부축하며 진흙투성이로 돌아오는 강은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모든 참가자들과 교관들이 그녀를 주목했다. 그녀는 비에 흠뻑 젖고 온몸이 흙으로 더러워졌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우승자보다도 빛나 보였다. 훈련 총교관인 로드리게스 상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다. 강 대위, 자네는 우승할 수도 있었어. 왜 포기했지? 강은하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제게는 기록보다 전우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 707에서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대답에 로드리게스 상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강은하를 지나 뻘쭘하게 서 있는 제시카와 다른 미군 요원들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행군의 진정한 우승자가 누구인지는 여기 있는 모두가 알 거라고 믿는다. 특수부대원의 첫 번째 덕목은 개인의 기량이 아니라 전우애와 희생정신이다. 오늘 강은하 대위는 우리 모두에게 참 군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다. 모두 똑똑히 보고 배우도록. 로드리게스의 말은 제시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알 수 없는 패배감에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작은 동양인 여군은 단순히 훈련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들이 잊고 있었던 군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편견의 벽에 또 하나의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산악행군 다음 날 훈련장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빗줄기는 멎었지만 축축하게 젖은 공기는 참가자들의 전투복만큼이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늘의 훈련 과목은 CQC, 즉 근접 격투술이었다. 총기와 장비 없이 오직 자신의 몸과 전술적 판단력만으로 적을 제압해야 하는 가장 원초적이고도 치명적인 기술. 훈련은 킬하우스라 불리는 모의 시가지 전투 훈련장의 중앙 매트에서 진행되었다. 훈련 교관 로드리게스 상사는 팔짱을 낀 채 빙 둘러선 참가자들을 매서운 눈으로 훑었다. 전장에서 총알이 떨어지거나 총을 쓸 수 없는 상황은 반드시 온다. 그때 너희를 살리는 건 화려한 발차기나 펀치가 아니야. 상대를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살인 기술이다. 명심해라. 이건 스포츠가 아니다. 생존이다. 그의 말에 모두의 얼굴에 비장함이 감돌았다. 시범 조교들의 격렬한 시연이 끝나고 참가자들 간의 1대1 대련이 시작되었다. 예상대로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하는 제시카 밀러 대위가 매트를 지배했다.
그녀는 자신보다 작은 상대들을 마치 어린애 다루듯 힘으로 찍어 눌렀다. 특히 올림픽 사격 선수 출신으로 근접 격투에 약점을 보이던 동료 메건 킴벌을 상대할 때는 일부러 더 거칠게 몰아붙여 몇 초 만에 바닥에 내리꽂았다. 그녀의 눈빛은 명백히 강은하를 향해 있었다. 사격과 산악 행군에서 구겨진 자존심을 이곳 힘과 힘이 맞붙는 원초적인 무대에서 되찾고 싶다는 욕망이 이글거렸다. 기술이니 정신력이니 해도 결국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난 듯했다. 로드리게스 상사는 그 미묘한 신경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대련을 중단시키고 매트 중앙을 가리켰다. 좋아, 다음. 밀러 대위, 강 대위. 중앙으로.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창과 방패의 대결. 압도적인 힘과 예측 불가능한 기술의 정면 충돌이었다. 제시카는 기다렸다는 듯이 너클을 툭툭 부딪히며 성큼성큼 매트 위로 올라섰다. 180cm의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엄청났다. 반면 강은하는 조용히 호흡을 고르며 그녀의 맞은편에 섰다. 작은 체구는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시작.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제시카가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그녀의 작전은 단순했다. 일단 붙잡아서 힘으로 바닥에 매다 꽂는 것. 하지만 강은하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녀는 미끄러지듯 옆으로 움직이며 제시카의 돌진을 가볍게 피했다. 동시에 제시카의 팔꿈치 관절을 짧게 타격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제시카의 팔이 순간적으로 저려왔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제시카가 잠시 주춤한 사이 강은하는 이미 거리를 벌리고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제시카는 다시 한번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강은하의 퇴로를 막으며 코너로 몰아넣었다. 강은하가 피할 공간이 없다고 판단한 순간 제시카는 강력한 태클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은하의 몸이 종이 한 장 차이로 태클을 피하며 제시카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낭비도 없었다. 당황한 제시카가 몸을 돌리려는 찰나 강은하의 손이 그녀의 목과 어깨를 휘감아 단단히 고정했다. 대한민국 특공 무술과 러시아의 시스테마를 결합한 707만의 독자적인 관절기였다. 제시카는 비명을 질렀다. 자신의 힘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움직이려 발버둥 칠수록 관절을 파고드는 고통만 심해질 뿐이었다. 강은하는 제시카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힘은 이렇게 쓰는 거다. 그 말과 함께 강은하가 허리를 살짝 비틀자 거대한 제시카의 몸이 균형을 잃고 그대로 매트 위로 쓰러졌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켜보던 모두가 숨을 삼켰다. 강은하는 쓰러진 제시카의 팔을 꺾어 완벽한 제압 자세를 취했다. 탭, 탭, 탭. 제시카가 다급하게 매트를 내리쳤다. 굴욕적인 항복이었다. 로드리게스는 표정 변화 없이 외쳤다. 일어서. 다시. 제시카는 치욕감에 얼굴이 새빨개진 채 일어섰다. 이번에는 이성을 잃고 무작정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강은하는 그 모습을 침착하게 지켜보다 날아오는 주먹의 궤도를 잃고 손목을 잡아챘다. 그리고 그 힘을 역이용하여 그대로 제시카의 몸을 회전시키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번에는 단 3초도 걸리지 않았다. 매트 위에 큰 대자로 뻗어버린 제시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육체적 고통보다 자신의 신념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정신적 충격이 훨씬 더 컸다. 힘이 전부라고 믿었던 그녀의 세계가 저 작은 동양인 여군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난 것이다. 훈련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로드리게스 상사가 박수를 치며 정적을 깼다. 모두 봤나? 이것이 바로 특수부대의 근접 격투술이다. 힘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지배하고 약점을 파고드는 것. 강 대위는 힘의 흐름을 읽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수만 번의 반복 훈련으로 몸에 새겨진 본능이다. 그의 칭찬에도 강은하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제시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제시카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그녀의 손을 잡고 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제시카의 눈에 더 이상 경멸감은 없었다. 대신 혼란과 경외 그리고 알 수 없는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훈련장에서 강은하를 리틀걸이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더 이상 약점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압축된 강철과도 같은 힘의 상징이 되었다. 편견의 두꺼운 벽은 강철 같은 그녀의 주먹 앞에 마침내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다. 근접 격투 훈련의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 참가자들에게는 더욱 혹독한 과제가 주어졌다. 야간 연합 전술 훈련.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가상의 적진에 침투하여 목표를 완수하고 복귀해야 하는 특수 훈련의 꽃이라 불리는 종합 전술 평가였다. 참가자들은 두 개의 팀으로 나뉘었다. 미군과 호주군이 주축이 된 알파팀, 그리고 대한민국, 태국, 필리핀 연합으로 구성된 브라보팀. 공교롭게도 알파팀의 지휘관은 제시카 밀러 대위가, 브라보팀의 지휘관은 강은하 대위가 맡게 되었다. 로드리게스 상사의 의도적인 배치였다. 임무는 명확했다. 3km 떨어진 적의 통신시설에 침투하여 기밀 데이터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탈취하고 발각되지 않고 지정된 퇴출 지점으로 복귀하는 것. 시설 주변에는 다수의 대항군과 감시 장비가 겹겹이 배치되어 있었다. 브리핑룸 두 팀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렸다. 알파팀의 제시카는 최첨단 야간 투시 장비와 소음기 등 우월한 장비를 믿고 정석적인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가장 짧은 경로인 A루트를 통해 신속하게 접근한다. 외곽의 경계병을 소음 화기로 제거하고 건물 서쪽의 취약 지점을 폭파하여 진입 목표를 확보하고 동일 경로로 퇴출한다. 화력과 속도로 압도하는 거다. 그녀의 계획은 미군 특수부대의 표준 교리에 입각한 힘과 기술로 정면을 돌파하는 방식이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반면 브라보 팀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강은하는 커다란 작전 지도 앞에 팀원들을 모아놓고 각자의 의견을 물었다. A루트는 너무 뻔하다. 적의 방어 역량이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길은 없나? 태국팀 요원이 지도의 등고선을 가리켰다. 북쪽의 절벽지대는 어떨까? 경사가 심해 경계가 허술할 수 있다. 필리핀 팀 요원은 다른 의견을 냈다. 하지만 비 때문에 암벽이 미끄러워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모두의 의견을 듣던 강은하는 지도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은 통신시설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낡은 배수시설의 입구였다. 여기는 어떤가? 배수로? 지도상으로는 시설 내부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불확실하고 너무 좁고 위험합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강은하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가장 예상치 못한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다. 적들은 정문과 후문, 심지어 하늘을 경계하겠지만 자기들 발밑에서 우리가 기어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다.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팀원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강은하 대위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작전이 시작되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둠 속에서
두 팀은 각자의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예상대로 A루트로 진입한 알파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잠복해 있던 대항군과 맞닥뜨렸다. 피웅, 피웅. 훈련용 공포탄 소리와 섬광이 숲을 갈랐다. 그들은 뛰어난 개인 기량으로 대항군을 제압했지만 그 과정에서 소음과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위치는 이미 적 지휘부에 보고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브라보 팀은 질척이는 진흙을 헤치며 낡은 배수관 입구에 도착했다. 강은하가 앞장서서 어둡고 축축한 구멍 속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거미줄과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통로를 포복으로 기어가는 것은 극한의 인내심을 요구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들은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강은하의 나지막한 수신호의 의지에 전진했다. 그들은 마치 어둠 속에 녹아든 유령과도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강은하가 마침내 통신시설의 지하 정비구역으로 이어지는 쇠창살을 발견했다. 소리 없이 쇠창살을 제거하고 내부로 잠입했을 때 그들의 위층에서는 알파팀과 대항군 간의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모든 경계 병력의 신경이 그쪽으로 쏠린 덕분에 브라보 팀의 침투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강은하와 팀원들은 목표였던 서버실에 유령처럼 잠입하여 하드디스크를 탈취했다. 그리고 다시 어둠 속 배수로를 통해 아무도 모르게 시설을 빠져나왔다. 알파팀이 마침내 서버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하드디스크 베이와 교관 로드리게스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스피커뿐이었다. 알파팀 전원 사망 처리. 목표물은 이미 사라졌다. 훈련 종료. 망연자실한 표정의 제시카와 팀원들 앞에 로드리게스가 나타났다. 그는 텅 빈 서버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전쟁은 비디오 게임이 아니다, 밀러 대위. 적을 모두 죽이는 게 이기는 게 아니야. 최소한의 피해로 목표를 달성하는 쪽이 이기는 거다. 너희는 정문을 요란하게 두들기는 동안 브라보 팀은 뒷마당 땅굴을 통해 들어와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났다. 전술의 기본은 적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의 시선은 빗속을 뚫고 퇴출 지점으로 복귀하고 있을 강은하의 팀을 향해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강은하가 가진 힘은 단순히 뛰어난 전투 기술만이 아니었다. 고정관념을 깨고 전장의 판도를 읽어내는 비범한 지휘관의 통찰력. 그것이야말로 707이 그녀를 선택한 진짜 이유이며 그 어떤 최첨단 장비보다도 무서운 무기라는 것을. 야간 전술 훈련이 끝난 다음 날 새벽 캠프 험프리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전술 훈련의 결과는 단순한 점수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자존심과 신념의 문제였다. 특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임했던 훈련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제시카 밀러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동이 트기도 전부터 일어나 홀로 체력 단련실에서 샌드백을 두들기고 있었다. 퍽, 퍽. 둔탁한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하지만 샌드백을 두들길수록 그녀의 마음속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다. 분노, 굴욕감,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피어오르는 강은하에 대한 경외감.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작은 체구의 동양인 여군. 그녀는 사격술, 체력, 정신력, 근접 격투, 그리고 전술 지휘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자신을 압도했다. 더 이상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다. 제시카는 처음으로 자신의 신념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자신이 아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그때 체력 단련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은하가 들어왔다. 그녀 역시 매일 새벽 개인 훈련을 거르지 않았다. 강은하는 샌드백을 두들기고 있는 제시카를 잠시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반대편 구석으로 가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한참 동안 샌드백을 두들기던 제시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땀과 감정에 젖어 살짝 갈라져 나왔다. 어떻게 한 거지? 강은하는 스트레칭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뭐가 말인가? 어젯밤 그 배수로는 지도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았어. 어떻게 그 길을 찾아낼 생각을 한 거냐고 묻는 거야. 강은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오래된 시설일수록 설계자들이 생각지 못한 허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나는 단지 적의 입장에서 그들이 가장 간과할 만한 곳이 어디일까를 생각했을 뿐이다. 모든 방어선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는 법이니까.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명쾌하고 논리적이어서 제시카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주먹을 감았던 붕대를 천천히 풀며 마침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하기 힘든 말이었다. 미안하다. 강은하의 눈이 살짝 커졌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식당에서의 일까지 전부 진심으로 사과하지. 난 오만했고 어리석었어. 내가 가진 힘이 전부라고 믿었고 나와 다른 방식은 모두 틀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넌 그걸 전부 깨부쉈어. 넌 나보다 훨씬 뛰어난 군인이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그 어떤 변명도 조건도 없는 깨끗한 인정. 강은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사과 받아주겠다. 강은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역시 너와 같은 길을 걸어왔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해야 했지. 남자 군인들 사이에서 나보다 뛰어난 피지컬을 가진 동료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는 나만의 방식을 찾아야만 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파고들고 상대의 허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생존 방식이었다. 너의 힘과 나의 방식이 합쳐진다면 우린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제시카에게 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청하는 손이었다. 제시카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큰 손으로 강은하의 작지만 단단한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높고 두꺼운 편견의 벽이 마침내 완전히 허물어 내렸다. 그때 마침 메건 킴벌이 체력 단련실로 들어오다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이봐들 화해하는 분위기인가? 보기 좋네. 메건은 강은하를 향해 말했다. 은하, 어제 정말 대단했어. 혹시 괜찮다면 당신의 전술 브리핑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 당신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싶어. 강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다. 함께 검토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한때 서로를 경멸하고 무시했던 세 사람은 동이 트는 체력 단련실 한가운데 서서 처음으로 계급과 국적을 넘어선 전우로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로드리게스 상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혹독한 훈련이 단순히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군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로 묶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발키리 쉴드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야간 전술 훈련의 결과가 가져온 변화는 놀라웠다. 훈련장에는 더 이상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나 개인적인 갈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학구적인 열기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전우애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강은하, 제시카, 메건 세 사람의 관계 변화는 그 중심에서 긍정적인 파동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훈련 마지막 주 로드리게스 상사는 모든 참가자를 대형 브리핑 룸으로 소집했다.
스크린에 최종 종합훈련 오퍼레이션 키메라라는 문구가 떠오르자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키메라, 여러 동물이 뒤섞인 그리스 신화 속 괴물의 이름처럼 이번 훈련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복합적인 임무가 될 것임을 암시했다. 지금까지 너희는 각계 전투 기술과 소규모 전술 능력을 평가받았다. 로드리게스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진짜 특수작전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 마지막 훈련은 바로 그것을 평가한다. 24시간 연속으로 진행되는 실전적 인질 구출 작전이다. 스크린에 낡고 거대한 병원 건물의 위성 사진과 내부 도면이 나타났다. 목표는 파주시 인근에 폐쇄된 성심병원. 국제적인 테러 조직 검은 깃발이 저명한 생화학자 닥터 앨런 김을 납치해 이곳에 억류 중이다. 테러리스트들은 최소 30명 이상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으며 건물 전체에 복잡한 부비 트랩과 감시망을 설치했다. 너희의 임무는 단 하나. 건물에 침투하여 모든 위협을 제거하고 인지를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거의 실전에 가까운 시나리오였다. 로드리게스는 말을 이었다. 여기서 그는 폭탄 선언을 했다. 이번 임무에서는 기존의 국가별 팀을 모두 해체한다. 훈련 성적과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내가 직접 최정예 연합팀, 알파팀을 구성했다. 호명되는 인원은 앞으로 나오도록. 모두가 숨을 죽였다. 로드리게스는 명단을 읽어내려갔다. 각국에서 가장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요원들의 이름이 불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휘관을 발표하는 순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은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이번 오퍼레이션 키메라를 총지휘할 미션 커맨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강은하 대위. 장내가 술렁였다. 미군이 주도하는 훈련에서 동양인, 그것도 여군이 총지휘관을 맡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지금까지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과 비범한 지휘 능력은 이미 모두의 인정을 받은 후였다. 강은하가 앞으로 나섰다. 로드리게스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나머지 팀원들의 지휘 체계도 발표한다. 내부 소탕을 책임질 어설트 팀, 팀 1의 리더는 미합 중국 육군 특수작전 사령부 제시카 밀러 대위. 외부 저격 지원 및 감시를 맡을 오버워치 팀, 팀 2의 리더는 메건 킴벌 중위가 맡는다. 운명의 장난처럼 한때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던 세 사람이 작전의 핵심 지휘부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제시카와 메건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강은하를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사적인 감정이 아닌 임무를 함께할 지휘관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새롭게 구성된 알파팀은 곧바로 작전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거대한 병원 모형과 작전 지도를 앞에 두고 강은하는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정문과 후문은 적들의 화력이 집중된 킬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오길 바라고 있겠죠.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제시카였다. 그녀는 이제 무작정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강은하의 방식으로 사고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은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커맨더, 이번 작전의 배수로는 어디입니까? 그녀의 말에 강은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메건은 날카로운 눈으로 병원의 설계 도면을 샅샅이 훑었다. 옥상은 저격수에게 완벽한 사냥터가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적 역시 옥상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거라는 뜻이죠. 최소 2명 이상의 감시병이 있을 겁니다. 팀원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정보 분석, 통신, 폭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자 굳게 닫힌 철옹성 같던 폐병원에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은하는 그 모든 정보의 조각들을 머릿속에서 조합하며 거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침묵 속에서 도면을 응시하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는 그들의 눈과 귀를 먼저 멀게 만든다. 그리고 그들의 심장으로 유령처럼 파고든다. 그녀는 도면의 한가운데를 가리켰다. 그곳은 수십 년 전에 폐쇄된 낡은 중앙 엘리베이터 샤프트였다. 설계 도면에 따르면 이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지하 보일러실에서 옥상 기계실까지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다. 현재는 사용되지 않아 적들의 경계망에서도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 버려진 통로를 이용해 건물의 중추로 직접 침투한다. 듣고 있던 모두의 얼굴에 경악과 감탄이 동시에 서렸다. 적의 허를 완벽하게 찌르는 대담하고 기발한 계획이었다. 강은하는 계속해서 작전을 설명했다. 매건의 저격팀이 외곽의 감시병을 제거하고 소규모 교란조가 반대편에서 소음을 일으켜 적의 주의를 끄는 동안 주력 소탕조가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통해 중간층으로 침투, 상하 양방향으로 동시에 적을 소탕하며 인질에게 접근한다는 한편의 교향곡처럼 정교하고 입체적인 작전이었다. 작전 브리핑이 끝난 후 출동 준비를 위해 장비를 챙기는 막사 안에는 비장한 침묵이 흘렀다. 제시카가 개인 화기를 점검하고 있는 강은하에게 다가왔다. 커맨더, 당신의 계획은 솔직히 미쳤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 내 팀은 당신의 창끝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강은하는 탄창을 결합하며 그녀를 마주 보았다. 밀러 대위, 당신의 힘은 우리 작전의 강철 방패다. 당신을 믿는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편견을 녹여낸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인류 최정의 여군들로 구성된 키메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깨지고 거대한 작전의 서막이 올랐다. 작전 개시 시각. 목표가 된 폐병원 주변은 죽음처럼 고요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강철의 교향곡이 첫 악장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800m 떨어진 야산의 능선, 매건 킴벌 중위는 길리 슈트로 몸을 감싼 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저격 소총 M2010의 스코프에 눈을 밀착했다. 그녀의 옆에 바싹 엎드린 관측수가 풍속과 습도, 거리를 나지막이 의조렸다. 풍속 초속 2m, 북동풍. 습도 78%. 목표까지의 거리 785m. 옥상 좌측 감시병부터 처리한다. 매건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세계는 스코프 안에 십자선과 그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목표물만 존재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온몸의 감각이 방아쇠를 당기는 검지 끝으로 모여들었다. 표적 확인. 제거한다. 슈우그텅. 둔탁한 소음기 소리와 함께 총탄은 어둠을 갈랐다. 1초에 가까운 비행 끝에 총탄은 정확하게 옥상 감시병의 머리를 꿰뚫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확인한 매건은 즉시 다음 목표로 총구를 돌렸다. 잠시 후 반대편 감시병마저 소리 없이 제거되었다. 병원의 가장 높은 눈은 완벽하게 멀어버렸다. 오버워치 준비 완료. 독수리의 눈은 깨끗하다. 매건의 차분한 목소리가 팀의 무선 통신망을 통해 울려 퍼졌다. 그 신호와 함께 병원 동쪽에서 작은 교란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부러 소음을 내고 조명탄을 터뜨리며 대항군들의 시선을 끌었다. 동쪽의 적 출현. 전원 응전하라. 적들의 무전이 다급하게 오가는 것이 감청되었다. 모든 혼란이 동쪽으로 향하는 동안 병원 서쪽 지하 보일러실의 낡은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강은하가 이끄는 주력 침투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소리가 없었다. 고양이처럼 사뿐한 발걸음, 그림자처럼 어둠에 스며드는 위장복.
그들은 한 줄기 연기처럼 보일러실을 가로질러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낡은 엘리베이터 앞에 도달했다. 제시카와 그녀의 팀원들이 특수 공구를 이용해 육중한 철문을 열었다. 끼익 녹슨 쇳소리가 심장을 멎게 할 듯 울렸지만 동쪽의 총성에 묻혀 누구의 주의도 끌지 못했다. 문이 열리자 수직으로 끝없이 이어진 검은 심연이 그들을 맞았다. 침투 개시. 강은하의 짧은 명령에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로프를 설치하고 하강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이 어둡고 축축한 수직 통로를 타고 건물의 심장부로 기어오를 작정이었다. 한 명씩 차례로 그들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오직 로프의 의지에 벽을 짚고 오르는 소리, 그리고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좁은 통로를 채웠다. 강은하는 선두에서 팀을 이끌었다. 그녀의 야간 투시경 너머로 층수를 나타내는 낡은 숫자들이 스쳐 지나갔다. 1층, 2층, 3층. 그들의 목표는 인질이 억류된 6층의 바로 아래 5층이었다. 그곳에서 문을 열고 내부로 진입해 위아래를 동시에 급습할 계획이었다. 얼마나 올랐을까? 4층을 지날 무렵이었다. 갑자기 위쪽 5층의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동쪽 놈들 아직도 소란이야? 정리 거의 다 됐다고 들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 순찰은 돌아야지. 이쪽은 이상 없나?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다. 예상치 못한 적의 순찰조였다. 강은하는 즉시 수신호로 전원에게 정지 및 은원패를 명령했다. 팀원들은 벽에 파리처럼 달라붙어 숨소리마저 죽였다. 순찰병이 엘리베이터 문을 툭툭 쳐보았다. 육중한 철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샤프트 전체를 공포스럽게 울렸다. 단 한 번의 기침, 단 한 번의 장비 부딪히는 소리만 나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렀다. 이상 없는 것 같군. 가자. 순찰병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불빛이 사라졌다. 강은하와 팀원들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안도의 한숨을 삼켰다. 지옥 같은 몇 분이었다. 위기를 넘긴 그들은 다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5층. 그들은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이제 이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적진의 심장부로 들어가야 했다. 팀원들이 조용히 문틈에 특수 개방 장비를 설치했다. 강은하는 권총을 고쳐 쥐고 문이 열릴 지점을 겨누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용암처럼 뜨겁게 뛰고 있었다. 무전기를 통해 제시카에게 짧게 속삭였다. 팀 1 준비됐나? 언제든지. 당신의 명령만 기다린다. 제시카의 목소리에도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강은하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다. 유령의 침투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강철의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 시간이었다. 챕터는 팀원들이 5층 복도로 쏟아져 들어갈 준비를 마치고 강은하가 돌격 신호를 내리기 직전에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막을 내린다. 브라보, 브라보. 지금부터 연주를 시작한다. 강은하의 목소리가 무선 통신망을 통해 모든 팀원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강철의 교향곡이 그 장엄한 피날레를 시작했다. 5층 엘리베이터 문이 거의 소음 없이 안쪽으로 열리고 검은 전투복을 입은 유령들이 복도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동시에 제시카가 이끄는 팀 1은 로프를 이용해 옥상에서부터 6층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창문에 도달했다. 그녀의 수신호에 맞춰 팀원들이 창문에 특수 제작된 소형 무소음 폭약을 부착했다. 푸식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안쪽으로 깔끔하게 떨어져 나갔고 섬광탄이 칠흑 같은 어둠을 하얗게 불태웠다. 고, 고, 고. 제시카의 외침과 함께 팀 1이 인질이 억류된 병실로 폭풍처럼 밀고 들어갔다. 혼란에 빠진 테러리스트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정확하고 무자비한 총탄이 그들을 덮쳤다.
제시카는 거구의 몸을 방패 삼아 가장 먼저 진입하며 닥터 김을 위협하던 핵심 표적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과거에 오만했던 힘은 이제 전우와 목표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강철 방패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6층 복도에서 지원을 위해 달려오던 적의 증원 병력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아래층에서 등 뒤에서 불벼락이 쏟아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타타탕, 타타탕. 계단을 통해 6층으로 진입한 강은하의 팀이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나 증원 병력의 측면을 강타했다. 완벽하게 짜인 교차 사격망에 갇힌 적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강은하는 엄폐물 사이를 물 흐르듯 움직이며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적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사격은 단순한 격발이 아니었다. 전장의 흐름을 읽고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방아쇠를 당기는 예술의 경지였다. 인질 확보, 인질 확보. 제시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위험한 과정, 바로 퇴출이었다. 이미 건물 전체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웠고 남은 적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었다. 원래 계획대로 엘리베이터로 복귀하는 건 자살행위다. 플랜 B로 전환한다. 강은하의 외침에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이 향한 곳은 건물의 옥상이었다. 이미 매건의 저격팀이 옥상으로 향하는 길목의 위협들을 원거리에서 하나씩 제거해주고 있었다. 7층 계단 적 2명 접근 중. 처리했다. 매건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운 전장에서 한 줄기 등대와도 같았다. 마침내 옥상에 도달했지만 상황은 최악이었다. 약속된 헬리콥터가 접근하고 있었지만 아래층에서 쏘아대는 적들의 저항 사격으로 인해 착륙이 불가능했다. 랜딩 존이 너무 뜨겁다. 착륙 불가. 조종사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바로 그 순간 강은하가 외쳤다. 호이스트다. 로프를 내려. 그녀의 계획은 처음부터 옥상 착륙이 아니었다. 헬리콥터가 옥상 위를 저공 비행하며 로프를 내리고 팀원들이 그 로프를 이용해 공중에서 탈출하는 패스트 로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대담한 스파이 로프 작전이었다. 헬리콥터에서 굵은 로프가 내려오자 팀원들은 인지를 가운데 두고 신속하게 하네스를 결합했다. 헬기의 기관총이 불을 뿜으며 옥상으로 기어오르는 적들을 향해 분노의 철퇴를 내리꽂는 동안 강은하와 알파팀 전원은 차례로 옥상 난간 너머 아찔한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마치 현대판 발키리들의 강림처럼 그들은 총성과 화염이 난무하는 전장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솟아올랐다. 이 모든 과정이 단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얼마 후 헬리콥터는 캠프 험프리스의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먼지와 화약 냄새에 휩싸인 채 내리는 알파팀 앞에 로드리게스 상사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스피커를 통해 공식 훈련 결과가 발표되었다. 침투 개시부터 인질 구출 및 퇴출 완료까지 총 소요 시간 12분 30초. 알파팀, 아군 피해 전무. 목표 완벽 달성. 오퍼레이션 키메라 종료. 12분 30초. 그것은 발키리 쉴드 훈련 역사상 전무후무한 경이적인 기록이었다. 로드리게스는 아무 말 없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다른 모든 팀원들을 지나쳐 강은하의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전투복 가슴에 달려있던 수많은 전장을 함께 누볐을 낡은 네이비실 명의 휘장을 떼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강은하의 가슴에 직접 달아주었다. 강대위. 그의 목소리는 드물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20년간 네이비실에 복무하며 지옥 같은 전장을 수없이 겪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보여준 이 작전처럼 이토록 잔혹하고 아름답게 완벽한 교향곡은 본 적이 없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활주로에 있던 모든 훈련 참가자들과 교관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국적도 인종도 계급도 모두 잊은 채 그들은 오직 한 명의 위대한 군인이 보여준 기적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제시카와 매건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누구보다도 뜨겁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강은하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영광을 묵묵히 받으며 자신의 곁에 선 알파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졌지만 이제는 눈빛만 봐도 통하는 강철의 전우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넘어선 동료들과 함께 이뤄내는 것임을. 강철의 꽃은 가장 뜨거운 화염 속에서 마침내 가장 눈부시게 만개했다. 오퍼레이션 키메라가 남긴 파장은 거대했다. 12분 30초라는 비현실적인 기록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발키리 쉴드 훈련의 모든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 훈련 마지막 날 캠프 험프리스의 대강당에서 열린 수료식은 그 어떤 해보다도 장엄하고 무게감 있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5개국 특수전 사령부의 장성들과 군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그들의 시선은 단상 한편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사람 강은하 대위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주한미 특수전 사령관인 톰슨 장군이 연단에 올랐다. 그는 훈련의 성과를 치하하며 특히 이번 훈련이 보여준 연합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전은 더 이상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고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며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싸울 때 비로소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퍼레이션 키메라의 알파팀은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 모두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단상 아래의 알파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강은하에게 멈췄다. 특히 이 완벽한 작전을 설계하고 지휘한 강은하 대위의 리더십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그녀는 적의 강점을 무력화시키고 아군의 역량을 극대화하며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장의 판도를 지배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비대칭 전력 운용의 가장 완벽한 교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작전의 전술 보고서를 정식으로 요청했으며 이는 향후 웨스트 포인트와 각군 특수학교의 새로운 교육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장내에 다시 한번 놀라움의 술렁임이 일었다. 한 개인의 훈련 성과가 세계 최강 대국 군대의 교리를 바꾸는데 영향을 미친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윽고 훈련 최우수 요원을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다. 모두가 예상했듯 사회자는 망설임 없이 강은하의 이름을 외쳤다. 영예의 탑 오퍼레이터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강은하 대위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강은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처럼 침착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발버둥 치던 제시카의 땀방울, 스코프의 모든 것을 집중하던 매건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국적은 달랐지만 하나의 팀이 되어 자신의 등을 믿고 맡겨주었던 모든 알파 팀원들의 얼굴. 톰슨 장군에게 거수 경례를 하고 최우수 요원 메달을 목에 건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모두가 그녀의 입을 주목했다. 이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당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저는 이 영광이 온전히 저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칼날은 날카로울 수 있지만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칼날이 하나의 방패 아래 뭉칠 때 그 방패는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강철이 됩니다.
이 영광은 저 개인이 아닌 서로에 대한 신뢰와 헌신으로 가장 완벽한 방패를 함께 만들어낸 알파팀 모두의 것입니다. 그녀는 단상 아래의 팀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제시카와 메건을 비롯한 모든 알파 팀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거수경례를 붙였다. 국적과 계급을 초월한 진정한 전우애가 빛나는 순간이었다. 수료식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꾸렸다. 한때 냉기와 경쟁심만이 가득했던 막사는 이제 아쉬움과 따뜻한 작별의 인사로 채워졌다. 강은하가 자신의 군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제시카와 메건이 다가왔다. 제시카는 말없이 단단한 나이프 한 자루를 내밀었다. 그린벨의 부대원들에게만 지급되는 대검으로 칼날에는 스틸 매그놀리어 프롬 요 실드 강철의 목련에게 당신의 방패로부터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준 참 군인의 의미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지휘관을 만난 건 내 군 생활 최고의 행운이었어. 이건 그 증표다. 메건 역시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을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모델의 소총 조준경이 들어있었다. 가장 정확한 눈을 가진 전사에게 당신의 통찰력이 향하는 곳에 언제나 승리가 함께하길. 강은하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선물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군장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주머니 2개를 꺼내 그들에게 건넸다. 주머니 안에는 오색 실로 단단하게 엮인 한국 전통 매듭 장식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매듭이라고 한다. 한번 맺어지면 결코 풀어지지 않는 영원한 인연을 상징하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임무를 수행하든 이곳에서 맺어진 우리의 인연은 영원할 것이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피부색도 언어도 살아온 환경도 모두 달랐지만 그들은 이제 생사를 함께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전우가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인천국제공항. 떠나는 날의 풍경은 처음 도착했던 날과 180도 달라져 있었다. 자신을 향해 의심과 조롱의 눈빛을 보내던 외신 기자들은 이제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를 담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출국 게이트 앞에서 로드리게스 상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다. 강 대위, 자네는 단순히 훈련에서 우승한 게 아니야. 자네는 이곳에 모인 모두의 편견을 깨부셨고 우리 모두에게 한 단계 성장할 기회를 주었어. 자네 같은 군인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저 역시 교관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땐 훈련장이 아닌 전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로드리게스는 악수를 청했고 강은하는 그의 거칠고 두꺼운 손을 힘껏 맞잡았다. 몇 주 후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 본부. 발키리 쉴드의 성과는 단순한 훈련 보고를 넘어 국방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영국 SAS, 프랑스 GIGN, 독일 KSK 등 세계 유수의 대테러 부대들로부터 연합훈련 및 교관 파견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이 쇄도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강은하 대위가 있었다. 여단장실에 호출된 강은하에게 여단장은 수많은 해외 부대의 로고가 찍힌 문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강 대위. 자네가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는데 전 세계라는 거대한 호수의 파문이 일고 있군. 국방부에서 정식 명령이 하달됐다. 자네를 팀장으로 하는 국제특수전 훈련 교류팀을 창설한다. 자네가 가진 707의 전술과 정신을 세계에 전파하고 동시에 그들의 장점을 흡수하여 우리 군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책이다. 엄청난 책임감과 함께 가슴 벅찬 사명감이 밀려왔다. 임무를 받은 강은하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병장에서는 후배 707 대원들이 땀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한때 자신도 저들처럼 편견과 한계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며 홀로 싸워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주는 조국과 부대,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강철 같은 전우들이 있었다. 그녀는 로드리게스에게 받은 낡은 휘장과 제시카가 선물한 나이프, 그리고 가슴에 품은 동료애라는 새로운 무기를 품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점에 섰다. 발키리 쉴드 훈련은 끝났다. 하지만 강은하,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가 바라보는 새로운 지평선 위로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영광스러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강철의 꽃은 시들지 않는다. 다만 더 단단해질 뿐이다. 영원히.